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산과 북한 간의 경제 협력도 점차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과 해운물류 협력부터 속도를 높여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서해 공동 어로구역 설정에 합의하면서 북한 수역 입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입어 방식과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서해구역 조배에 나설 수 있는 부산 어선은 수심 제한이 없는 대형 기선 저인망 등 일부 선박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서해와 함께 동해안 공동 어로구역을 검토하는 등 수산 분야 협력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동 수역에는 제한적으로 입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를 한다 하면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남북 관계가 발전할수록 북한 항만 개발 사업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식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경우 항만 개발은 필수적입니다.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북한의 항만을 짓거나 부산항 운영 방식을 전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과 북한 나진 원산 간 해운 노선 구축도 가능해집니다. 항만의 개발,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북한의 항만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항만들, 특히 부산항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 부산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산과 해운 협력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남북한 두 정상이 백두산까지 오르면서 개방적인 북한 모습에 감탄사까지 나오는데요. 평양 공동성명에 경제협력안도 포함돼 있어서 지역 관광업계는 벌써부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던 평양 정상회담. 하지만 평양 공동성명에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등이 포함되면서 시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옛날에는 상상만 하던 남북 간의 그런 교류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평양 냉면을 진짜로 먹으러 갈 수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남북한 관광 교류가 본격화된다면 부산도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북한, 러시아까지 있는 유라시아 관광 코스, 부산과 평양을 잇는 철도 여행 상품이 개발되면 국내외 관광객을 대거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공업계 역시 노선 확장에 큰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하늘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만 있다면 러시아 등 다른 나라로의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산시도 북한 관광 교류에 벌써부터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해양도시라는 이점을 살려 금강산 위쪽으로 조성된 원산 갈마지구와의 협력을 위해 조만간 실무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환동의 크루즈 산업을 갖다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부산을 갖다 출발해가지고 나진, 원산, 그다음에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 하지만 경기도와 강원도 등 북한 인접 지역 지자체들이 안보 관광으로 관광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도 있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제사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로 전이나 튀김 등 기름을 이용한 음식들일 텐데요. 그만큼 화재 위험성도 높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주의할 점들 알려드립니다. 기름 250ml를 붓고 냄비를 가열해봤습니다. 8분가량이 지나자 330도를 넘으며 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10분 뒤엔 370도를 넘어섰고 저절로 불이 붙습니다. 각종 전과 튀김 등 기름을 이용한 음식 조리가 많은 명절엔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기름이 튀기도 하고 튀김하다 보면 기름이 튀어서도 음식하는 사람들도 화재를 입을 수도 있지만 높은 온도로 끓다 보면 위험하죠. 실제로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명절 연휴 기간 화재 가운데 24.7%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화재 초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당황한 나머지 불을 끄려고 바로 물을 부어선 절대 안 됩니다.
불기둥이 솟구쳐 자칫 화재가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그 물이 순간적으로 수증기화되면서 일종의 폭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을 많이 부었을 때는 그 화재를 엄청나게 키우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도 흩뿌려진 분말에 불이 번질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기름으로 인해 불이 붙었을 경우 이런 가정용 간이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소화기가 없으면 가스불을 끄고 뚜껑을 닫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배추처럼 잎이 넓은 채소를 넣는 것도 화재를 막는 방법입니다. 기름은 온도가 오르면 스스로 불이 붙는 만큼 조리 중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차례상에도 간편식이 인기입니다. 각종 전과 송편까지 제수 음식의 종류도 더 다양해졌고 차례상 한 상 전체를 주문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시내 한 대형마트의 식품 코너. 추석 준비에 나선 소비자들로 북적입니다. 생물 생선부터 반조리 식품, 데워 먹기만 하면 되는 완제품까지 차례상 음식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며느리도 멀리서 오고 이러니까 그냥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간단하게 주문하는 편이에요. 튀김 같은 거 이런 것도 간단하게 사고. 예의와 정성에서 간편하기로 명절 세태가 달라지면서 차례상 위 간편식 인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차례상 세트도 판매 중입니다. 가족 수대로 맞춤해 전, 튀김, 별도 세트 제품까지 사전 예약을 받은 차례상은 추석 전날 일괄 배송됩니다. 전, 생선, 튀김, 탕까지 포함된 제품을 데워서 차례상에 그대로 옮겨놓기만 하면 됩니다. 차례상 주문 예약은 매년 20에서 30%의 높은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차례상을 차려야 하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고객이 줄을 이루며 특히 한번 구매하신 분들의 많은 재구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경우 송편, 동태전 등 제수 음식 종류만 40여 종으로 4년 전에 비해 그 종류와 매출 모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처음 이 상품이 나왔을 때는 저도 솔직히 고객의 입장으로서 이런 상품이 나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고객들도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물량이 좀 많이 부족한. 일부 업체에서는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추석 차례상 주문을 받기도 합니다. 명절 음식을 어떻게 사 먹냐는 말 대신 간편하게 조금씩만 해 먹자는 말이 더 익숙한 요즘입니다. 달라진 세태에 맞게 간편식, 특히 제수용 음식 시장도 발빠르게 변화해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경남 고성군이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공룡 엑스포를 2020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엑스포를 경남도에 넘기겠다던 공약을 접고 고성군이 직접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2020년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50일간 당황포에서 개최합니다. 백 군수는 후보 시절과 당선 직후 엑스포를 경상남도에 넘겨주겠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적자에다 행정력 낭비 때문이었습니다. 공약까지 접은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간섭, 관리, 감독하는 사람만 내려오고 모든 실무는 또다시 고성군이 다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었습니다. 미처 그것까지도 제가 파가지 못했던 부분 또한 있었지만 3년마다 열리는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는 많게는 170만 명이 다녀가 입장료 수익만 최고 14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수입도 컸지만 막대한 투자 비용 때문에 매번 적자였습니다. 2020년 공룡 엑스포는 군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 엑스포를 준비하겠습니다. 고성군은 경제 엑스포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는 최대한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고성군은 입장권 강매 관행을 없애고 준비 과정에서 군민과 공무원 노조를 참여시켜 인력 동원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오늘 부산은 비가 내리다 늦은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을의 정취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부산은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비 소식이 있어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시작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 양은 20에서 최고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시작돼 어제와 비슷하고요. 아침까지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로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지만 오늘 오전 중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 귀성길 오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연휴 기간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아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부산에서도 저녁 6시 9분경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내일과 모레의 낮 기온은 조금 오르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더 서늘해지겠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주차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의 차를 파손한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아침 7시 반쯤 서구 충무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선이 없는 곳에 장시간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 48살 박모 씨의 승용차에 수차례 벽돌을 던져 3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수영구 광안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와 집기 등을 태워 1,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영업을 마친 뒤라 식당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계산대 쪽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훔친 휴대전화 유심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되판 혐의로 2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과 김해 일대 찜질방에서 손님들의 휴대전화기 유심 7개를 훔쳐 3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KT와의 홈경기에서 이대호의 연타석 홈런을 앞세워 11대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대호는 1회 말 1사 1, 2루에서 3런 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은 데 이어서 3회 말 무사 1루에서 좌월 2런 홈런을 터뜨렸고 4회 말 1사 1, 3루 상황에서도 좌전 적시타를 때려내며 한 점을 더해 3안타 6타점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롯데 선발로 나선 김원중 투수는 5이닝 5실점을 기록했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시즌 6승째를 따냈습니다. 롯데는 3연승을 달리며 어제 경기에서 패한 5위 LG와의 경기차를 4경기로 줄였습니다. 부산 MBC가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부풀리기 실태를 집중 보도한 이후 부산시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구군청에서 무분별하게 승인해온 경미한 변경을 앞으로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부산 MBC는 재개발 사업자들이 최초 승인된 아파트의 용적률과 높이를 무시하고 10% 미만의 경미한 변경 조항을 빌미로 수차례 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을 부풀려온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이현승 의원 주관으로 열린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간담회에서 부산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가격 동향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면서 과열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기조가 투기 수요에 대한 억제인 만큼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음 달 1일자로 전국의 당협위원장 전원을 사퇴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 당협에 대한 심사와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부산시당도 18명의 당협위원장 중 상당수가 물갈이될 전망입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 재판부는 작가에게 지급했던 작품 유지 보수 비용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비엔날레 전 집행위원장 64살 임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5년 열린 바다미술제에 출품한 2명의 작가에게 작품 유지 보수비 명목으로 부산 비엔날레 자금 1,600만 원을 준 뒤 이 중 1,4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아 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작가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작가 2명과 공모한 것은 아니어서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을의 정취가 더해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부산은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비 소식이 있어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시작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최고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시작돼 어제와 비슷하고요. 아침까지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로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지만 오늘 오전 중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 귀성길 오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연휴 기간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아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부산에서도 저녁 6시 9분경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내일과 모레의 낮 기온은 조금 오르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더 서늘해지겠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9월 21일 금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